Se você gosta de coisa fofa, não venha pra essa loja aqui, ó. Gente, vocês vão sair falidos. Jak będziecie w Korei, to zajrzyjcie do Artbox. Jak widać, można znaleźć i płyty, i merch, no po prostu baterie, które można później naładować. Więc gdziekolwiek to zobaczycie, to po prostu bierzcie. 요즘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아주 핫하다는 이곳은 올리브영? 다이소가 아니라 아트박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트박스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대박이 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놀러오면 꼭 들려야 하는 대표 관광 명소로 불리고 있고 Z세대 사이에서는 하굣길 방앗간으로 통한다고 해요. 아트박스의 지난해 매출은 2,479억 원, 2022년 1,849억 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30% 넘게 뛴 수준이고요. 영업이익도 최대 매출을 기록, 점포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 190개였던 매장이 올해 213개까지 증가했죠. 올해 들어서만 점포 23곳이 새로 문을 연 셈이니 그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아트박스, 옛날에는 그냥 조금 비싼 문방구 느낌 아니었어? 아직도 이렇게 인기라고? 사실 우리 때는 다이소, 올리브영 이런 거 아니었고 아트박스 모닝글로리가 문구시장 양대 산맥을 이루곤 했었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인기지 싶어 직접 방문해봤는데요. 키링, 다이어리와 아이돌 앨범뿐만 아니라 간식, 피규어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일본의 돈키호테 같은 느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We come to Korea because it's our dreams to come in Korea. We hear about Hardbox, about French. We meet yesterday and today. They tell us to go to Hardbox because it's really very good, and we're gonna find some gift for our friend, for the Chimney cat, for example. And I want to bring this to my dogs. She brings it. It's so cute. Seeing them on like social media, TikTok, Instagram, everything, like back in Australia, I've always wanted to go to the store. I think the fact that it's not very expensive and that you can find a lot of different stuff. There's a lot of variety of things, so that's great. 많이 오면 그냥 이 매장에 저희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와요. 그냥 한쪽에 몰려 있어야 할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돌아다니세요. 그런데 사실 아트박스 같은 오프라인 기반의 디자인 문구 브랜드가 최근 최대 매출을 찍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확대와 다이소 같은 대형 유통 채널의 공세로 문구업계는 전반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한때 어깨를 나란히 하던 모닝글로리, 모나미 등 경쟁 브랜드들도 매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트박스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1984년 처음 문을 연 아트박스. 단순 기능 중심이던 학용품에 디자인을 입혀 당시 문구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점점 입소문을 타자 상품 구성을 문구류에만 한정하지 않고 라이프, 취미 등 취향 소비를 자극하는 자파 편집숍으로 확장했는데요. 그렇게 나름 평탄한 길을 걸어오던 아트박스. 2020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전례 없는 위기와 적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아트박스는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 비중이 70% 이상이었을 만큼 자체 브랜드 상품 육성에 아주 진심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생산과 수출입이 막히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매대를 비워둘 순 없으니 당시 어쩔 수 없이 외부 소싱 비중을 확 늘리게 되죠. PB 상품으로 채워져 있던 매대가 이제는 다른 회사의 IP 제품들로까지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아이돌 앨범, 애니메이션 카드, 간식,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피규어도 팔게 됩니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품목이 이전보다 다양해졌는데 이게 갑자기 뜻밖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요즘 Z세대 특징 중 하나가 뒤돌면 유행이 계속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PB 상품은 IP부터 기획해야 하니 출시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내면 유행이 이미 끝나 있거나 거의 끝물이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외부 IP 상품을 들여오면 시간을 따로 들일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유행 시기를 제때 맞출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아트박스만의 포지션도 자리 잡히는데요. 다양해진 상품들 덕분에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아트박스의 매력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아트박스가요, 의외로 그 안에서 무엇을 파는지에 대한 정보가 밖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곳에 가면은 말 그대로 내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시간을 오래 쓰면 쓸수록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아무래도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된다면 여러 가지 소비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 꽤 괜찮은데? 이때부터 아트박스는 경영 전략을 전격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10대, 20대가 좋아하는 상품들을 유행에 맞춰 재빠르게 외부 IP로 들여오고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부스도 만들어 매장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에 집중한 겁니다. 또 상황이 나아지자 2024년부터는 PB 브랜드 캐릭터 개발에도 다시 박차를 가했는데 그게 그 유명한 계획이. PB 브랜드 캐릭터 역시 인기를 얻게 되죠. 결론적으로 아트박스는 2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 건데요. 저도 사실 최근에 아트박스의 인기가 굉장히 놀라워요. 요즘 아트박스를 가보면 나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제품을 팔고 있거든요. 내가 무언가 돈을 썼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요. 단순한 재화자원뿐만 아니라 시간자원까지 들여서 하는 일에서만 내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내가 온라인에서 클릭해서 구매한 것과 내가 직접 가서 손으로 만져보면서 구매한 것, 당연히 후자가 더 애정이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아트박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 중인 아트박스. 최근에는 점포 출점 전략도 바꾸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평수가 작아도 점포 수를 확대하는 데 치중했다면 최근에는 대형 쇼핑몰에 한 매장을 열어 체험 요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죠. 단순 진열형 매장이 아닌 즐기는 공간으로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아트박스는 캐나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중앙아시아 등 16개국에도 진출해 있는 상황. 과연 아트박스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